제가 영어로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지난 시간에 all the way를 했었죠. 네, 이거를 좀 더 이제 문장을 몇 가지 더 보면서 한번 복습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way가 들어간 또 다른 표현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너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 라는 말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all the way가 이제 뭔가 전적으로 완전히 이런 말로 많이 쓰였다는 거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말 순서를 잡아 보겠습니다. 나는 이라고 이제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당연히 I 하고 이제 동의해, 동의하다라는 말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동의하다, 동의한다 현재형으로 집어넣는다면은 agree가 되겠죠. 그래서 I agree, 나는 동의한다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동의할 때요, 우리가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뒤에다가 붙이려면은 전치사 with를 써요. 네, 그래서 뭐 이 with를 쓰니까 이거를 굳이 뭐뭐와 함께 뭐 이렇게 굳이 외우시진 않아도 되고 그냥 agree with somebody, agree with 누구누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 agree with,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너라는 말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네, you가 됩니다. I agree with you.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나는 너에게 동의한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적으로라는 말을 뭐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바로 all the way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제가 말을 해볼게요. I agree with you all the way. 다시 한번요. I agree with you all the way. 자, 이제 전적으로라는 말은 또 다른 맥락에서는 철저하게라는 뉘앙스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완전이라는 말과 철저히란 말은 사실 좀 비슷한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 텐데요. 그는 그 지시를 철저히 따랐다. 예,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이라고 해서 처음에 당연히 he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랐다. 자, 그럼 시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따르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follow를 써요. 자, 그런데 과거형으로 써야 되니까 followed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는 따랐다를 먼저 주어 동사부터 얘기를 하면은 he followed 하고 뒤에 이제 그 지시라는 말을 할 텐데, 보통 지시라는 말은 영어로 instruc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지시 사항들이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보통 지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instruction을 복수로 이렇게 써서 그 지시 사항들을 따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어 자리에 이거를 넣을게요. The instructions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지시를 따랐다까지는 지금 말을 한 거예요. He followed the instructions. 자, 그리고 마지막에 철저히라는 말을, 그렇죠, 바로 all the way, 이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전체 읽어볼까요? He followed the instructions all the way.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한국말로 그는 그 지시사항을 뭐 전적으로 따랐다, 완전히 따랐다, 뭐 철저히 따랐다, 뭐라고 번역을 하셔도 이제 따르다와 지시사항이라는 이 말 덕분에 이 전적으로 완전히 뭐 철저히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에 딱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all the way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원어민들도 그 동사와 그 명사에 맞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철저히 완전히 뭐 전적으로라는 그런 맥락이라면 all the way를 그냥 갖다 쓰면 대부분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요리에다가 쓰면요,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사실 표현이거든요. 이게 제가 영어로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all the way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끝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뭐 고기라면은 익힌다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계란 같은 경우에 삶는 경우 있죠. 그럼 계란이 완전히 익도록 완전히 뭐 끝까지 삶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끝까지
끝까지 완전이라는 말, 이 맥락에도 당연히 all the way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 해볼게요. 그는 스테이크를 완전히 익도록 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크 시킬 때, 그쵸, well done이라는 그 굽기 정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그는 he 하고 뒤에다 그냥 cooked. 이렇게 쓸게요, 그냥. He cooked. 그리고 뒤에다가 그 스테이크를 이라는 말을 넣어서 the steak. 여기까지 이제 해 놓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he cooked the steak.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완전이라는 말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all the way. 이렇게 끝나게 돼요. 자, 다시 한번요. He cooked the steak all the way.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은 영어 원어민들은 고기를 완전히 익혔구나 라고 딱 이해를 합니다. 예, 되게 편리하죠. all the way라는 표현. 자, 이번에는 그는 빵을 끝까지 구웠다를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를 구웠다 익혔다 할 때는 cook이라는 말을 썼죠. 빵에는 이 bake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는 he 하고 구웠다라는 말로 baked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he baked 하고 그 빵, 그래서 the bread. 자, 여기까지 괜찮죠? He baked the bread 하고 마지막에 끝까지 완전이란 말로 뭘 넣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all the way. 네, 이 말을 넣으시면 됩니다. He baked the bread all the way.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all the way는 완전히 복습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새로 소개해드릴 way가 들어간 또 다른 정말 유용한 표현은 바로 along the way입니다. 사실 이 along the way라는 표현 자체가 딱 한국말로 뭐라고 딱 번역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냥 그 길을 따라서라는 이제 말로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정 중에라는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한국말로. 그럴 때 살다 보면이라는 말에다가도 along the way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한번 만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는 길이에요. 피크닉 이런 거를 가는 길에 간식을 좀 샀다라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크닉을 갔어요. 그래서 야, 우리 오는 길에 또는 가는 길에 간식 좀 샀어.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샀다란 말을 먼저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we, 그리고 사다란 동사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uy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셔도 괜찮은데 여기서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pick up. 이 말을 이제 뭘 사다란 말에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we picked u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샀다. 예, 우리가 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간식들이라고 해서 some snacks 이렇게 뒤에다 집어넣으면은 we picked up some snacks.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간식을 좀 샀다란 말로 받아들입니다. 설마 훔쳤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집어들었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다가 오는 길에 또는 가는 길에 어느 쪽으로든 이제 맥락에 따라서는 번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말을 영어로 along the way라고 합니다. 자, 그럼 쭉 붙여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We picked up some snacks along the way. 다시 한번요. We picked up some snacks along the way.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along the way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는 길이었다면은 추상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뭔가 그 과정에서 귀중한 교훈들을 얻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게 그냥 살다가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일을 겪으면서라든가 어떤 맥락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내가 배웠다라는 말을 먼저 해보면 I learned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많은 이란 말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a lot of 라는 말이 제일 무난합니다. 예, many를 써도 상관없고 much를 써도 상관없지만 그거는 셀 수 있는 없는 명사 이걸 또 따져야 되니까 간단하게 a lot of라고 하시면 되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I learned a lot of.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들어가시면 딱 좋고요. 자, 귀중한 이라는 형용사로 valuabl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valuable. 예, value가 이제 어떤 가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value, able 이걸 합친 거예요. 어떤 값을 매길 수 있는
값이 매겨질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이라는 말 있죠. 이거 영어로 이 단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less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많은 교훈들이었으니까 valuable 뒤쪽에다가 lessons라고 하시면 딱 좋죠. 자, 그래서 I learned a lot of valuable lessons.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마지막에 자, 그 과정에서 라든가 아니면은 뭐 살면서 뭐 살다가 어느 쪽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은 맥락이 어차피 이건 알려줄 거니까 자, 이게 무슨 표현을 쓰시면 된다고요? 그냥 along the way 하시면 끝나요. 자,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I learned a lot of valuable lessons along the way. I learned a lot of valuable lessons along the way.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프로젝트를 뭘 하나 진행을 하면서 내가 많은 교훈을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참 살다가 내가 이런저런 걸 많이 배웠지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거예요. 그 맥락이 알아서 상대방을 알아듣게끔 이제 놔두시고 그냥 along the way라는 표현 하나로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along the way가 들어간 또 많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지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along the way가 들어간 문장들을 3개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죠. 그녀는 하고 뒤에 이제 가는 동안이라고 제가 일단은 써놨는데요. 일단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이어지죠. 자, 이거는 이제 영어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찾아봐야겠죠. 주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녀는 이라는 부분에서 그녀가 주어일 것이고 동사는 결심했다예요. 결심했다. 자, 이 두 가지 해볼까요? 자, 먼저 그녀는이니까 she 시작하시고 결심했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decided. 그렇죠? 자, 그러면 she decided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decided decide라는 동사 뒤에는 보통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요 to가 붙고 동사 원형이 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 뒤에 붙을 말이 뭐겠어요? 한국어로 보시면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결심했다가 영어에서는 먼저 나오고 그 뒤에 to가 나오고 바꾸다란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he decided to change.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She decided to change. 자, 그리고 직업을 이라는 이 목적어가 이 바꾸다라는 동사 뒤쪽으로 와야겠죠. 자, 여기서 직업이라고 하면은 물론 job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자, 그녀의 직업을 바꾸다. 그녀의라는 말을 굳이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job 대신에 저는 좀 다른 단어를 써볼게요. 자, 그래서 her career 이렇게 넣었어요. 사실 career라는 말은 우리도 외래어로 많이 쓰죠. 그러면 그녀의 커리어, 우리도 커리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외래어로 다들 느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뭔가 자기 전체 직업 인생에서 좀 경로를 바꾸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면요. She decided to change her career.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는 길에라고 제가 아까 한국말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along the way 라고 일단 옮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long the way 직역하면 가는 길에 이게 어떤 의미로 여기서 쓰였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뭔가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거나 그래서 커리어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along the way는 뭔가 인생의 여정 중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여정 중에. 자, 근데 또 인생의 여정 중에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는 길에보다는 저는 한국어에 그러다가 정도가 진짜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사람이 그러다가 뭐뭐 하기로 결정했어라든가 내가 뭐뭐뭐 했었어 그러다가 뭐뭐뭐 하게 됐는데 이렇게 그러다가를 되게 다양한 맥락에서 그냥 어쩌다 보니 어떤 그 전체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이 말할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along the way와 같은 의미를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 decided to change her career along the way. One more time. She decided to change her career along the way.
자, 두 번째 문장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가는 동안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이하죠, 그렇죠? 자, 가는 동안이란 말은 이제 이따가 쓸 along the way를 제격해 놓은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다시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아보세요. 나는 뭐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는 가지게 되었다. 근데 이제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은 뭔가 이게 내가 직접 가졌다 라기보다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영어는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좀 싫어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영어는 명확하게 주어가 뭐뭐를 한다, 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I 하고 뒤에 이걸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팩카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림을 나타냅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서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 원래는 내게 아니었던 거를 새롭게 내 소유로 갖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팩카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언어를 배울 때도 pick up a language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언어를 어떤 걸 새로운 걸 하나 습득하는 거죠. 원래는 내 모국어가 아니었던 거를 이제 새롭게 습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취미 같은 것도 내가 새롭게 취미를 갖게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pick up a hobb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다니까요. 이제 문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I picked up a new hobby. 그쵸? I picked up a new hobby. 자, 이제 마지막에 예를 넣어볼게요. Along the way.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along the way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 맥락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가 있는 게 내가 어떤 삶의 과정에서 우연히 자연스럽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along the way는 어떤 뭐 점진적으로 그냥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게 된 어떤 그런 일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 맥락을 주려고 쓰인 거죠. 그래서 along the way를 가는 길에 이건 완전 직역한 거고요. 여기서 뭐 어쩌다 보니라고 번역을 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에 along the way를 딱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러다가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는 그러다가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러다가는 전체 나중에 맥락을 들어보면은 대충 뭐뭐 하다가 그러다가 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듣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가란 말은 참 along the way를 딱 한 어떤 표현으로 한국말로 1대1 대응시킬 때는 상당히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은 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을 직면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주어 동사를 찾아보시면 그들은 주어죠. 그리고 마주했다 이런 게 동사입니다. 직면했다 지금 이게 동사예요. 자, 그러면 they 그들은, 그쵸? 자, 그리고 뭐뭐를 직면하다, 마주하다는 영어에 요걸 씁니다. face란 동사를 써요. 근데 직면했다였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They faced. 오케이. 자, 근데 뭘 직면했습니까? 그렇죠. 이 목적어가 요 뒤에 나오죠. 많은 도전들. 뭐 이런 게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갈게요. Many challenges. Many challenges. 물론 many 대신에 a lot of를 쓰셔도 됩니다. 사실 challenges 이렇게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challenge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란 뜻이고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많은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much가 아니라 many를 쓰죠.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뭔가 이렇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much를 쓰는 건데, much, many를 둘 다 약간 포함하고 있는 두 개를 다 범용으로 뭔가 하나로 바꿔버리면 a lot of가 있어요. 그래서 a lot of는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지원군이니까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They faced many challenges. 하고 마지막에 뭘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Along the way. 자, 그럼 이 along the way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뭔가, 글쎄요, 그들이 뭘 하고 있었든 뭔가 그 전체 여정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무슨 힘든 일이 닥쳤다 이런 말로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along the way도 마찬가지로 뭐 그러다가 라고 하시면은 대충 한국 사람들끼리 그러다가 그러면 서로 이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볼게요. They faced many challenges along the way. One more time. They faced many challenges along the way.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회화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아주 중요한 표현 to be hones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o be honest를 한국말로 딱 하나로 표현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이라는 이 말을 우리도 여러 맥락에서 쓰지만 일반적으로 진실이나 사실을 얘기해야 될 때 특히나 좀 상대방이 들었을 때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할 때 이제 앞에다가 속된 말로 밑밥을 깔 때 이럴 때 쓰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to be honest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간단한 예문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말로 해볼게요. To be honest, I didn't enjoy the movie as much as I thought I would. 자, 이건 이런 말이에요. To be honest, 사실대로 말하면 I didn't enjoy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즐기지 않았다. 인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시면 as much as 뭐뭐만큼 즐기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I thought 내가 생각했었을 때 I would 내가 즐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만큼은 즐기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I thought I would 뒤에는 enjoy라는 말이 이제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o be honest, I didn't enjoy the movie as much as I thought I would. 자, 이거는 예문이었고요. 이제 진짜 오늘의 연습 문장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죠. 솔직히 말해서 오늘 밤 파티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게 상대가 불편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솔직히 초대받았는데 내가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 할 때 맨 앞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붙여주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않나요? 예, 이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 문장 이렇게 시작하겠죠? To be honest.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순서를 잡는 것이 유리하겠죠, 우리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I don't know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I'm not sure 이 녀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To be honest, I'm not sure. 자,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오늘 밤 파티에 갈 수 있을지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뭐일지 이 말을 이제 뒤에다가 하나 이어주고 그 뒤에다가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자, 이때 I'm not sure 바로 뒤에 들어갈 말은요 if 예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if라는 말은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이게 이제 if 뒤에 어떤 절이 나오고 이 전체 if와 이 절이 문장 내에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뭐뭐일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if 뒤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 can make it to the party tonight. 자,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이 보이죠? make it 이라는 말은 보통 해내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에다가 to를 쓰고 그 뒤에 어떤 장소나 이벤트를 쓰면요 거기에 참석하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I can make it to the party. 그러면은 나는 그 파티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if I can make it to the party 그러면 내가 그 파티에 갈 수 있을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m not sure if I can make it to the party tonight.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오늘 밤에 내가 그 파티에 갈 수 있을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To be honest, I'm not sure if I can make it to the party tonight. To be honest, I'm not sure if I can make it to the party tonight. To be honest, I'm not sure if I can make it to the party tonight. 자, 두 번째 문장 한국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아이디어는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도 불편한 말이죠. 아니, 아이디어를 기껏 냈는데 좀 아닌 듯해.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뜸 얘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이 얘기를 덧붙여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 to be honest 이렇게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의 아이디어는 좀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전체 말을 보면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이 마지막 얘 있죠. 한국어로 치면 이 맨 끝에 나오는 이 수로, 이게 영어의 이제 동사 자리에 올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걸 옮기면은 이게 좋아요. I think 해놓고 뒤에다가 어떤 문장을 붙이면은 뭐 그렇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I think 해놓고 뒤에다가 that을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습니다. 요 that은요, 굳이 번역을 한다면 뭐뭐 한다고, 이 부분에 해당해요, 이 that이. 근데 이제 이 that을 이렇게 구어해서 그냥 이렇게 I think 뒤에 쓸 때는 생략하는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생략을 한번 하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I think 하고 요 뒤에 어떤 말이 먼저 나오냐면 your idea, 당신의 아이디어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하고 needs. 자, needs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이죠? 뭐뭐를 필요로 한다 하고 more work. 자, more work, 그럼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일, 작업. 그쵸? 자, 이렇게만 해서 직역을 하면 좀 말이 이상해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더 많은 일을 필요로 합니다. 그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인가 이러실 수 있지만 영어식 표현이죠. 예, 영어에서 이 표현은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다듬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자, 사람이 그 아이디어라는 이 무생물을 다듬는 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냐면, 당신의 아이디어가 뭔가 더 추가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마치 your idea를 뭐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인 것처럼 이렇게 주어 자리에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영어식 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와 사고 자체가 좀 달라서 나타나는 그런 언어적 특성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 문장을 잘 연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체 한번 해볼까요? To be honest, I think your idea needs more work. One more time. To be honest, I think your idea needs more work.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담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상대방 불편할 얘기입니다. 이거 아마 상사한테 할 얘기인가 싶은데 글쎄요, 뭐 결과가 좋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맨 처음에는 to be honest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그냥 표현으로 하나 기억해 주세요. I am feeling a bit, 여기까지 일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조금 요렇게 느끼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기분이 이렇다, 상태가 이렇다란 말할 때 진짜 많이 써요. 내가 요즘 조금 이런 상태야, 이런 말할 때. 그래서 I'm feeling a bit 해놓고 요 단어 잘 보세요. overwhelmed. 자, 이렇게 썼는데 사실 요거는 overwhelm 이라는 동사의 PP형이에요. PP형이라는 거는 이 동사를 수동과 완료의 느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overwhelm 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동사 자체는요, 뭐뭐를 압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overwhelmed로 뒤집어 버리는 순간 압도된, 막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I'm feeling a bit overwhelmed.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조금 압도된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요즘 좀 부담되는 상태야, 이런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 잘 보세요. 이것도 되게 영어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with work. 자, 그럼 보세요. 맨 앞에 I am feeling 할 때 이제 I am에서 이 am이 비동사죠. 그리고 저 뒤에 overwhelmed 있잖아요. 걔랑 with가 나왔죠. 요 be overwhelmed with, 이 표현 자체가 뭐뭐로 뭔가 너무 좀 부담을 느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with 뒤에다가 굳이 많은 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일, 즉 work 라고만 얘기해도 누구나 듣는 순간 일이 많아서 힘들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는 최근에 제가 일이 좀 많아서 부담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 뜻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란 말만 붙여주면 됩니다. 최근에는 제일 쉬운 거 요겁니다. lately. 네, lately. 스티비 원더 노래 제목도 요거 있죠. Lately I hurt my feeling.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To be honest, I am feeling a bit overwhelmed with work lately. To be honest, I'm feeling a bit overwhelmed with work lately. To be honest, I'm feeling a bit overwhelmed with work lately. To be honest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제가 세 가지만 소개시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honestly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to tell you the truth 이걸로 바꾸셔도 괜찮고 frankly speaking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문장들의 to be honest 자리에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자연스럽게 말이 됩니다. 한번 요거를 여러분이 직접 영문으로 쓰셔서 요 아래 댓글에다 한번 남겨주시면 뭐 여러분한테 더 좋은 학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요 꼭 눌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